산업통상자원부가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송전탑이 몰려있는 충남의 지중화율이 개선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화와 국수, 국밥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예산 전통시장 내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내 최초의 K-팝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 홍성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학생 수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학교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해나루쌀 농특산물 대축제와 예산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저희 뉴스에서 도내 송전탑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지중화율은 전국 꼴찌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산업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은 산업부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 심사 기준을 개정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산업부가 공사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분할 상환 조건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고시가 개정되면 단위 면적단 전력 수요량이 큰 대도시가 평가에 유리한 현행 제도의 배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의 사업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하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충남에는 1,300km의 송전선로와 4천여 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지만 지중화율은 1.3%로 서울과 경기 등 지역과 7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고 피해는 충남이 보고 있는데 정작 지중화 혜택은 수도권이 보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겁니까? 네, 지중화 사업은 요청자 부담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지자체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지중화는 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전선 1km당 지중화 비용은 1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지중화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공사처럼 한전에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한전에서 지불합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 비용이 송전탑 건설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비용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담비 기자였습니다. 예산군의 명물인 국화와 국수, 국밥 모두 앞글자가 국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주말 예산축제 현장에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정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담백하고 진한 육수와 부드러운 살코기가 일품인 소머리국밥. 우시장이 열렸던 20여 년 전 장터에서 즐겨 먹던 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산을 대표하는 맛이 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수도 예산의 진미로 꼽힙니다. 전통 방식으로 자연 바람에 건조시킨 면발은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당일 나온 거 잡는 거 당일 갖다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소머리 육수육이 참 너무 맛있는 거야. 여기 육수에다가 국수 말으면 더 맛있어요. 예, 이 국수도 예산도 60년, 70년 거기도 됐어요. 예산 국수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네. 국수랑 국밥이랑 같이. 국밥과 국수, 그리고 가을의 여왕 국화까지 한자리에 모인 예산 장터 삼국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국밥거리 곳곳이 색색의 국화로 물든 가운데 관광객들은 먹고 보고 즐기며 축제를 만끽합니다.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청고마비의 가을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추억도 만들고 또 국수도 먹고 국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조금씩 먹어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축제장엔 14,000여 점의 국화와 분재가 전시되고 국수 뽑기와 국화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 지명 1100주년을 맞아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놀이, 문화 장터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축제 기간 작은 영화관 예산 시네마에선 26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최신 영화 무료 상영과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도 맛보실 수 있으며 21개 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예산 전통시장 인근 백종원 국밥거리에서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K-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가운데 K-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가 내년 홍성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국 첫 사례로 폐교 위기를 맞은 농촌학교의 실험적인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합주와 함께 노래가 연습실에 울려 퍼집니다. 연주자와 보컬 모두 금세 음악에 흠뻑 빠져듭니다. 홍성 방촌고등학교의 음악 수업 현장입니다.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인 이곳 역시 여느 농어촌 학교처럼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K-팝 수업을 중점적으로 개설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팝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한 건데 내년부터는 아예 학교 이름까지 바꿔 K-팝 특성화고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K-팝이라는 장르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 이와 관련된 거대한 문화 산업의 빗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된 정규 고등학교가 지금 전무합니다. 교육 목적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K-팝과 관련된 최고의 뮤지션을 배출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교과 과정에 K-팝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 보컬과 랩, 각종 악기 등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해 음악 전문 교사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 연습실과 합주실,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과 시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와서 인디나 락 쪽 그런 거를 좀 접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제 음색하고 그런 거에 맞게 갈 수 있게 리드해 주셔가지고 그런 쪽에 좀 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습실 같은 것도 계속 새로 생긴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 뭐 이런 것도 많이 늘려주시고 한다고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연습할 수 있다는 거 하고 K-팝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학생 3명도 실력을 갈고 닦으며 자신들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통역사 때 와서 러시아 친구들에게 K-팝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2의 방탄소년단을 배출하겠다며 과감한 변신에 나선 시골학교. 위기를 맞은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수학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곤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단연 음주사고입니다. 농번기철 고된 농산일에 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농기계를 몰고 좁은 논길을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의 신체 일부가 수백 킬로그램의 농기계에 깔려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경운기가 경사로에서 추락돼서 경운기가 요구도자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 이 환자 상태가 출혈과 함께 복합골절된 그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사고는 대부분 그릇된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농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고도 충분히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타고 도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바꿔서
뒤에 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농기계 자체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깜빡이인 등화 장치를 이용해서 차선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형광 스티커를 농기계에 부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에는 음주를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큰 도로변에 운행하실 때는 등화 장치를 반드시 켜시고, 그다음에 야광 반사판 같은 경우를 뒤에 출연화 쪽에 부착해서 다니시면 크게 사고를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깜빡할 새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 조금씩만 더 주의하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9일 개최 예정이었던 해나루살 농특산물 대축제를 취소합니다. 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로하고 확산 차단에 힘을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 개최 예정이었던 예산군 농업인의 날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당진시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김 신부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김 신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유네스코 연간 기념 행사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산 정약용 탄생과 허준 동의보감 발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달부터 정식으로 장애인 콜센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각종 불편과 불만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각 시군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역이동지원센터 가동 이후 보름 동안 최소 30건 이상의 민원이 협회 측으로 접수됐습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센터 대표번호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접수 이후 배차 또는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으며 배차를 취소했음에도 차량이 오거나 한 명에게 여러 대가 배차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운전원과 차량이 있음에도 더 먼 곳에 차량이 배차되거나 이미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른 콜이 들어온 경우도 있는 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콜 상담원이 배차 프로그램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갖가지 민원이 협회로 들어오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16일부터 기존 13명의 상담원에 추가로 6명을 투입한 상태며 배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응대율은 매일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식 가동 이후 3개월은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 중 기존 장애인 콜센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기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시군 경계를 넘기 위해선 경계마다 택시를 갈아타야 했으며 이용 대상자와 운행시간, 이용요금 등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특별교통수단 이동 범위가 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배차 관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실시간 운행 상황 관리와 이용요금 정산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대 기사입니다. 중학교 졸업 예정자인 당진 지역 중학생이 현재 1,475명인 반면 지역 내 입학 가능한 고등학교 정원은 1,35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내권 중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시내권 고등학교 입학 정원에 비해 100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는 12월에 있을 고등학교 입학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자녀 고교 진학을 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졸업 예정자인 당진 지역 13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은 총 1,475명입니다.
이 가운데 시내권에 위치한 학교에는 특수학급 학생을 포함해 당진 중이 327명, 원당 중이 369명, 호소 중 188명이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당진 지역 내 고등학교의 2020년 입학 정원은 1,354명으로 졸업 예정자 학생 1,475명에 비해 120여 명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한 충남도는 7개월 동안 9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도민 100만 명이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이 완료되면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고 다음 달 서명부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SNS 홍보단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단 20명이 참가한 이번 팸투어에서는 예산 수덕사와 태안꽃지해수욕장 등 도내 4개 시군의 관광지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다양한 축제를 알리고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내포 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을 찾기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 축산과장과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내포 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해 도 정책을 점검하고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는 교수와 아동, 학부모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에 아동이 포함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상황을 공유하고 방향성 설정을 위해 의견을 교류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 조기 특수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만 6세 이하 아동 80명에 대해 전문 강사를 배치하고 인지와 언어 등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직영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서산에서 운영되는 교육으로 매년 50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초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8도, 당진과 홍성이 10도, 서산과 예산 11도, 태안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이 21도, 서산과 예산, 청양이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빨래와 세차하기 좋은 날씨 되겠고요. 집에만 있기 아쉬운 날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시기로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다음 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